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밥 챙겨 드시고 느리지만 이웃과 이야기도 나누고 집안일도 조금씩 하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입원을 하고 나더니 마치 시간이 몇 달씩 훅 지나간 것처럼 기력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입원하면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가족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병실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년 생활 습관을 연구해 온 50대 생활 습관 코치 이정훈입니다. 지역 복지관과 노인회관에서 지난 천건 안팎의 상담을 해오면서 입원 뒤 갑자기 급격히 약해지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특정 병원이나 의료진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과 국내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고나 후원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직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입원이라는 선택은 때로는 최선이지만 때로는 더 큰 위험을 부르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능한 한 쉬운 언어로 풀어 설명드리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년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입원 후 기능저하라고 부릅니다. 국내 보건의료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상당수가 입원 뒤 일상 동작 능력이 짧은 기간 안에 떨어지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라 노년의 몸이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생활할 때는 느리지만 본인만의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화장실 가는 동선, 부엌에서 물 한 잔 따르는 습관까지 모두 몸에 익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익숙함이 사라지고 신체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량이 이미 줄어든 경우가 많아 하루 이틀만 활동량이 줄어도 균형 감각과 기력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대부분의 어르신에게서 이 변화는 병 때문이 아닌 환경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병실이라는 공간, 낯선 침대, 다른 사람의 시선, 통제할 수 없는 일정표가 모두 합쳐져 몸을 급격히 약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통제감 상실입니다. 노년사회학 연구에서는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독립감이 기능 유지에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입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표를 따라야 하는 구조입니다. 식사 시간, 검사 시간, 면회 시간 모두 남이 결정합니다. 이 과정이 큰 스트레스가 되어 집중력과 활력까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며칠만 누워 있어도 몸이 금방 둔해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느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노년기에는 이 변화가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원 전이라면 평소 걷기 시간과 기초 활동을 조금 더 유지해 두는 것입니다. 몸이 준비돼 있어야 낯선 환경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 혼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입원 후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입원이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호전이 더딘 질환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활동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기능을 지키는 것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입원 뒤 나빠지는 근본 원인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병원 환경 속에서 어떤 구체적 요소들이 기능을 떨어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환경이
노인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움직임 감소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걸어 다니는 것보다 침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낙상 위험 때문에 직원들이 오히려 움직임을 말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루 평균 몇 시간씩 활동이 줄면 노인의 근육과 균형감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국내 질병관리기관의 2023년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환자 중 입원 일주일 만에 보행 능력이 떨어진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병이 심해서가 아니라 침대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조금씩 줄어들고 노년기에는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둘째는 수면 질 저하입니다. 병실은 소음, 조명, 간호사 순회 등으로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노년층의 수면 방해가 입원 후 며칠 사이 집중력 저하와 활력 감소로 이어지는 양상이 확인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력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셋째는 영양 섭취 부족입니다. 병원식은 균형은 맞지만 어르신의 입맛과 맞지 않아 실제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가 내려가면 근육 손실이 빨라집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병원식을 반도 못 드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봅니다. 맛이 싱겁거나 식감이 익숙하지 않거나 식욕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먹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넷째는 대면 관계의 급격한 축소입니다. 집에서는 이웃이나 가족과 매일 짧게라도 말문을 열지만 병실에서는 같은 병실 환자와도 대화가 적습니다. 노년사회학에서는 이 현상을 사회적 자극 부족이라고 부르며 이는 말수 감소와 인지 저하를 가속합니다. 대화가 줄면 생각도 줄고 생각이 줄면 활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혹시 요양병원이나 입원한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가 예전보다 눈빛이 흐려진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변화가 단순 기분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이 만든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루 한 번은 침상 밖 활동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의자에 앉거나 걸음을 옮기면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허락을 받고 보호자가 곁에서 지켜보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과도한 운동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의료진과 상의해 안전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 환경의 구조적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멀쩡하셨는데 이창호님은 80이 넘으셨지만 집 근처 시장을 혼자 다니실 만큼 생활력이 있으셨습니다. 약간의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혼자 식사도 챙기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쯤 일어나 화장실 다녀오고 천천히 식사 준비하고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열감과 지침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를 위해 며칠만 입원하자는 말을 듣고 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며칠만 쉬다 오시면 되겠지 하고 안심했습니다. 입원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창우님은 여전히 보호자와 대화도 나누고 병원식도 절반 정도는 드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주부터 창우님은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점점 줄이셨고 식사도 반 그릇 이상 넘기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보호자인 따님은 아버지가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면회 시간마다 이것저것 물어보시던 분이 이제는 고개만 끄덕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후 3주가 되던 주말, 창호님은 혼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 활동량이 급감하고 수면이 지속적으로 방해되면서 몸이 빠르게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따님은 아버지가 갑자기 늙으신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창호님의 일정에 하루 2번 의자에 앉는 시간을 넣고 따님이 방문할 때 짧은 대화를 유지하도록 돕고
식사는 단백질 간식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창밖의 날씨 어때 보이세요? 같은 쉬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창호님은 다시 혼자 앉을 수 있었고 말수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기능 저하의 속도를 되돌린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따님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약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모든 분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원 뒤 급격한 변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작은 개인만으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 전에는 먼저 일상 활동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걷기 시간, 식사량, 말문 열기 등 평소 패턴을 기록해두면 입원 후 변화를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기능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입원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공책에 일주일 동안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적어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하루에 몇 번 걷는지, 식사는 몇 끼 드시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입원 후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입원 중에는 3가지 원칙을 지키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침상 밖 활동 유지입니다. 가능하면 하루 한 번은 의자에 앉히고 의료진이 허락한 범위에서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걷도록 돕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면, 환경 조정입니다. 귀마개나 안대를 활용해 밤에 방해받는 요소를 줄여주면 다음날 기력이 달라집니다. 병실이 밝다면 안대를 준비하고 소음이 심하다면 부드러운 귀마개를 사용해 보세요. 노년층은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해 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대화와 자극 유지입니다. 노년 사회학에서는 말문이 닫히는 순간 기능 저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보호자가 방문할 때 짧게라도 대화를 이어가면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으셨어요? 병실 밖 날씨가 좋네요. 같은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입원 후 퇴원할 때는 반드시 기능 회복을 위한 일주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뒤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약해진 기능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퇴원 후 첫 일주일 동안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걷기, 짧은 대화를 유지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원 전날 가족끼리 회의를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누가 아침 식사를 챙길지, 누가 오전에 함께 걸을지, 저녁에는 누가 대화 시간을 가질지 역할을 나눕니다. 계획 없이 퇴원하면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어르신이 다시 혼자 지내게 되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기능 저하를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수가 줄고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다면 3일 이내로 보호자는 변화를 체크해 의료진과 논의해야 합니다.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고 넘기는 순간 회복 가능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원 뒤 갑작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은 흔하며 병 때문만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충격이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노년사회학에서는 이를 오래전부터 핵심 위험 요인으로 보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과 생활 리듬이 사라지면 노년의 몸과 마음은 매우 빠르게 위축됩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신체의 특성입니다. 둘째는 병원 환경 자체가 활동량 감소, 수면 방해, 영양 부족, 사회적 자극 저하라는 4가지 위험 요인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어르신의 기능은 짧은 기간 안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입원했으니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기능 저하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가족이 조금만 개입해도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번의 침상밖 활동 유지, 짧은 대화, 퇴원 후 일주일 계획만으로도 어르신의 몸과 마음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노년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작은 자극의 누적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이 반복될 때 회복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가족이 조금만 더 빠르게 변화를 알아차리고 조금만 더 일상에 개입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치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느껴지면 3일 안에 행동해야 합니다. 대화를 늘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의료진과 소통해 활동 계획을 조정하면 어르신의 기능 저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몸은 약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을 조금만 더 섬세하게 가꾸면 입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도 어르신의 기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게 일상의 유지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능력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본 뒤 변화를 다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읽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지키면 어르신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